자, 안녕하세요. 카메라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희는 오늘 기아 360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나오게 된 이유는 기아의 베스트셀링 MPV 벤 모델인 카니발이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왔거든요. 이 차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지금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변경이 우선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외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아가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스타맵 라이트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고, 정면과 이제 뒤쪽에도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같은 경우에는 호라이즌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최신 차들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포티지 때도 느꼈지만 최근에 이 스타맵 라이트를 사용을 하면서 차가 약간 좀 어딘가 쥐어박고 약간 좀 시무룩하게 있는 약간 좀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라이트의 요 라인이 요 이상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요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무언가 억지로 좀 억제를 시켜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아래쪽에 웬만한 것들이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릴 같은 경우에도 최상위 시그니처 트림이냐 아니면은 일반 트림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디자인이 다르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좀 큼직큼직한 틈새가 있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됐지만, 시그니처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메쉬 타입 격자 무늬로 들어가는 그런 그릴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었던 3.5 가솔린하고 2.2 디젤에다가 더해서 1.6 하이브리드가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되기 전부터 나오나? 진짜로 나오나? 나오기는 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파워트레인인데, 이번에 드디어 적용이 되기는 했어요. 아직까지 인증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연비, 어떤 성능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나온 수치들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요 밑에다가 자막으로 띄워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카니발의 요 시장 지배력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뒷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스타맨 라이트가 적용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딱 요 라인에서 걸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라인이 조금 정면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슬라이딩 도어를 열 때 요 레일의 라인하고 그대로 맞춰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렌토라든가 셀토스, 모닝 아니면은 다른 모델들에서 적용이 됐었던 스타맨 라이트보다는 조금 더 보기가 괜찮은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면적이 굉장히 넓게 들어갔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끊긴 그런 느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보기 좋은 그런 구성이 된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11인승 모델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4인승, 6인승, 9인승 이렇게 4인승, 7인승, 9인승 이렇게 세 가지 시트 구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늘 그랬지만 사열까지 열게 되면 사열은 사람이 앉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것만 보더라도 트렁크를 닫았을 때 뒤쪽 유리에 걸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열을 조금 뒤로 빼게 되면은 사열을 펼치고 넣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카니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1열 조금 살펴볼 건데, 몇 가지 눈에 보이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런 포인트들은 좀 마음에 드는 변화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변화가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요 호라이즌 타입의 요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계기판하고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하고 쭉 1열로 배치가 되어 있는 수평형 배치가 적용이 됐는데, 카니발뿐만 아니라 예전에 산타페 그리고 소렌토 때도 느꼈던 점, 이쪽이 살짝 내려가 있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호라이즌을 하면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가? 운전석 쪽을 향해서 조금씩 틀어지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살짝 내려가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들어갔거든요. 기아에서 계속해서 최근에 사용을 하고 있는 터치 전원계 공조 장치가 이번에 이 카니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없었어요. 근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들어갔거든요.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을 조작을 하는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송풍구를 조작을 하는 것들, 공조기를 조작을 하는 것들, 3열까지 조작을 하는 이런 버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덕분에 버튼들은 조금 더 간소하게 변경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굉장히 넓거든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손을 대고서 조작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오도작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운전을 하다가 오도작이 생긴다 하면은 그거는 결국에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제발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이번 카니발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조금 굉장히 마이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외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카니발의 형태들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해준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차이가 있다 그런다면은 요 디스플레이 방식에 룸미러가 추가로 적용이 됐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뒤쪽에서 말씀은 안 드리긴 했는데 기존에 와이퍼가 있으면 딱 좋았을 그 자리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긴 모델인 이 카니발의 후방 시야 조금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렌토 때 제가 욕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문인식 버튼이 들어갔어요. 요 하이글로시 옆쪽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거 왜 쑥쑥 들어가냐 센서가? 이게 원래 버튼식이 아니잖아요. 안으로 쑥쑥 들어가고 있는데 더 누르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존의 기아 모델들에 있었던 수납 공간이 꽤 괜찮은 자리들, 크진 않지만 꽤 괜찮은 자리들에 있었던 수납 공간들이 이 지문 인식 센서 때문에 없어진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카니발은 구석 탱이에 조금 애매하게 테두리에 조금 걸리게 설치가 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자리보다는 더 쓰기 편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리에 요 지문 인식 센서를 배치를 해준 거, 요거만큼은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니발 2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이 이렇게 높았나? 예. 이번엔 카니발 2열인데 기존에는 조금 없었던 기능이에요. 요 2열 시트 가운데 있는 요 레버들,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 요 팔걸이 쪽인데 이게 EV9에서 적용이 되기 시작한 그런 구성이거든요. 시트의 구성 자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버튼들이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서 사용을 하는 거는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됐어요. 사실 EV9의 판매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한 것도 있고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성공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모델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써보자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뭐 다른 구성들이 더 추가가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일단 조금 더 편리한 시트가 됐다, 더 좋은 시트가 됐다, 그런 정도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밑에 들어간 수납 공간도 그대로 있고 파워 아울렛도 그대로 있고 시트의 착자감이라든가 시트에 적용된 가죽의 소재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카니발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구성들 거의 그대로 가져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좀 추가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메리트를 못 느낀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번 카니발이 뭐가 그렇게 많이 바뀐 거지? 라는 생각들이 분명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기능들을 중요시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변화의 폭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질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가격대는 생각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기존의 가격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상했던 가격들이 있어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이 정도 가격대가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가격대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는 더 낮게 측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시작 가격이 3,400만 원대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4인승 모델에다가 1.0 하이브리드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9천만 원대까지 올라가요. 그 사이에 촘촘하게 인승에 따라서 트림에 따라서 가격대가 측정이 되어 있게 되는데 어떤 것들을 하는가, 특히 하이리무진이라든가 이제 거기다가 특정 상품을 더 추가로 한다던가 라고 했을 때는 진짜로 1억이 넘는 그런 금액대가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격대를 골고루 좀 필요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가격대를 충분하게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카니발도 판매량 자체는 굉장히 높게 잘 나와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는 사실 고속도로 전용 차로를 언제까지 허용을 해줄까인 것 같은데 사실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아이가 3명만 돼도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을 해주자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카니발의 타격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더 잘 팔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거 정치로 가면 안 돼. 어쨌든 카니발의 판매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카니발이 얼마나 더 팔릴 것인가. 사실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출시 직후를 제외를 하면은 한 달에 10,000대 이상이 판매된 기간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다시 한번 매달 10,000대 이상이 판매가 되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혼잡하죠? 굉장히 빠르게 찍어봤어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저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you.